2024년 2월 6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맨발 걷기를 국민건강정책으로 공식 제안한 날, 맨발 걷기를 통한 다발성 가섬 점액종이라는 희귀암의 치유 소식까지 날아들다. 2022년 9월 23일자 아침 편지 앵콜 분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저희 전국 지회장님들과 주요 리더들이 2024년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새해봄맞이 주회장 연수회가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있었습니다. 한치도 오차 없는 정확한 진행과 사전 준비에 안승문, 이소명 부회장님과 신석원 이사님 등 모든 준비임원들이 합심하여 기획하고 준비해 주셨고, 대전의 서경희 지부장님과 이태성 고문님, 김환필 사무국장님 등 사무국 요원들이 새벽 2시까지 준비하는 헌신과 열정들 덕분에 무사히 대사를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연수 일정은 시작부터 이재숙 태계원 지회장님과 남영우 아미사 맨발걷기 회장님의 사랑의 듀엣의 멋진 축가와 연주 속에 힘차게 막을 올렸고, 각 지회장님들 앞 위촉장 수여식이 거행되었고, 이어 하남지회 신석원 지회장님의 치밀한 하남 강동지회 공동 운영 사례와 함께 김해지회 김천택 지회장님의 종일반을 중심으로 1월 한 달 하루도 빠짐없이 부산의 바닷가 슈퍼어싱을 통한 하루 6, 7시간의 바닷가 맨발 걷기의 엄숙한 치유의 대장정과 그를 통한 바다애의 감사와 치유의 기원 등이 감동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어 신설 강남지회장, 한신대학교 임종민 교수님과 장석 사무국장님의 명품 맨발 지혜를 향한 멋진 프레젠테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지회의 전 회원 간부화 정책은 물론 구역별 맨발길 책임자를 두는 맨발걷기 확산 정책이 발표되었고, 사천주에는 맨발걷기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문화공간인 가야 고분에서의 맨발걷기 수음 행사를 기획하고 있음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어 일본 지회의 오선나 이사님이 일본인 스즈키 교수님과 오산아 이사님의 각각의 일본에서의 맨발걷기 관련 논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해 주셨고, 졸저인 맨발로 걸어라의 일본어 판 출간 등 일본 지회 운영 소식도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관련된 저의 리더십 특강과 위 각 지회 활동 상황 관련 동영상 등 7분의 감동적인 치유 사례들을 발표, 각 분임조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안들과 SWOT 분석, 향후 추진 업무별 희망 분야 신청 현황 등 저희들 이야기는 서서히 영상 등으로 준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그제 오후에 바쁜 시간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특강을 해주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님이 저희 진행 고문님으로서 맨발 걷기의 국민운동화 방안을 설득력 있게 구체적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구 집행고문님의 동특강 중에 국가보건당국이 의료비를 적게 쓰는 국민들에게 일부를 인센티브로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아침 보건복지부가 의료 이용 적으면 최대 12만 원 인센티브, 과하면 본인 부담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보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 고문님의 관련 국정 상황을 꿰뚫는 통찰력이 범상치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초 저희가 당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을 방문하고 관련 건강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과정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정리한 표제의 글을 앵콜로 올려드립니다. 큐트 가로 QUOTE 가로 2020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님 앞 맨발 걷기의 국민건강 정책화 제하의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23일 김 이사장님이 매경 인터뷰에서 건강 인센티브 도입 방침을 이야기하고 그 직후인 2019년 10월 11일자로 제가 매경에 맨발 걷기와 건강 인센티브라는 글을 쓴 지 꼭 100일 만의 직접 면담이 되었습니다. 김 이사장님께 지난 20년 전 제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된 동기와 그동안의 맨발 걷기의 이론의 정립과 맨발 걷기 체계의 발전 및 저희들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의 지난 4년 동안의 치유의 사례들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면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을 저희 회원들처럼 건강한 삶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급증하는 개인과 국가의 건강보험금 부담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저희들의 맨발 걷기에 있음을 이론과 실제를 모두 동원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동 미팅 직전에 전해온 저희 회원 X숙님의 현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인 다발성 가성점막종 일명 충수암의 치유 소식이 날아들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저희들의 정책화 제안들이 구체적 증거들로 뒷받침되어 더 큰 힘을 받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믿습니다. 엑수숙님은 지난 2019년 10월 9일 한글날의 번개 맨발 산행에서 깜짝 놀랄 만한 치유의 과정을 증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즉 미숙님의 2018년 4월 오른쪽 복부와 옆구리 등의 기절할 듯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병원으로부터 다발성 가성점 액종 일명 충수암이라는 희귀암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미숙님은 대장과 간, 골반 등에 다발적으로 암 종양이 발생하여 치료 자체가 용이치 않다는 것이었고 한 곳에 암 종양이 생기면 그 암 종양이 마치 물감처럼 퍼져나가며 어디에 새로운 암 종양이 생길지 모르는 매우 어려운 희귀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암의 경우는 약도 없고 항암제도 없는 어려운 암으로 암이 좀 더 진행되면 복강 내 온열 항암 화학요법이라는 개복 수술을 해야 했고 그 경우 약 10시간에 달하는 고난도의 수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암정보센터는 점액종, 가성점액종이란 복강 내 여러 암이나 종양에서 젤리와 같은 점액이 분비되어 복강 내의 점액이 고인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암과 달리 림프절이나 혈액을 통해서 전이되는 경우는 드물고 복강 내로 직접 전이되어 장폐색을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복강 내 물감처럼 퍼지는 암 종양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발생할지를 모르고 실제 다양한 곳에서 발현하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쉽지 않고 그래서 가능한 눈에 보이는 모든 종양을 제거할수록 생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강 내에 있는 종양이 없도록 깨끗이 수술하는 것이 수술의 목표입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미숙님은 결국 2019년 4월 당시 수술을 받았지만 그해 겨울 병원의 진료 중 주치의께서 또다시 새로운 종양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절망적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두려움 속에서 숙님은 2019년 새해를 맞았고
2019년 4월 19일 대모사 안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찾아 맨발 걷기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숭님은 마지막 희망이 맨발 걷기밖에 없다 생각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대모산을 찾아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씩을 맨발 걷기를 하며 맨발 걷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였다 합니다. 물론 모든 암 환자들이 다 그러하지만 먹는 음식도 정말 조심하였고요. 그렇게 맨발로 걸은 지 5개월여가 된 2019년 9월 18일 주치의 선생님께서 암 종양이 몇 개는 없어지고 일부는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셨다며 숭님은 대모산 대천 약수터에서 눈물 속 감동의 증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남은 일부 크기가 줄어든 암 종양을 소멸시키는 것이 숭님의 물론 우리 모두의 목표이자 간절한 염원이 되었었지요. 다행히 그 이후에도 숭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대모산을 하루 2시간씩 맨발로 걸으셨고 실제 지난해 12월 24일 저녁 무렵 제가 저희들의 사라진 현수막을 걸기 위해 대모산을 갔을 때도 몇몇 친구들과 맨발로 구룡산까지 다녀오시는 숭님의 건강한 모습을 만난 일이 있었음을 여러분께도 전했었지요. 결국 이 놀라운 치유의 희소식은 숭님의 맨발 걷기를 통한 치유의 신념과 결기 그리고 실천력이 아울러 이루어낸 경이로운 쾌거입니다. 특히 숭님이 앓으셨던 다발성 가성점액종이라는 희귀암은 현 의술로는 치유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절망적인 암이었기에 더 그러합니다. 그러한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동희귀암의 종양들을 오로지 맨발 걷기로 5개월 만에 그 반을 그리고 마침내 9개월 만에 그 나머지 반까지 모두 소멸시켰으니 이러한 치유야말로 맨발 걷기의 진정한 치유의 기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여겨집니다. 하루 2시간씩 맨발 걷기가 없었다면 치유가 불가능했고 오로지 요행이나 죽음만을 기다렸어야 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낸 숭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 최고의 찬사와 축하를 전해드려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맨발 걷기를 통해 그 이전의 이주선씨, 병목님, 열례님, 순례님, 영민님에 이어 숭님까지 맨발 걷기로 각종 암이 치유되고 있고 또 다른 분들까지 각종 암은 물론 다른 치명적인 현대 문명병들까지 치유되고 있고 또 치유될 것으로 믿어지기에 우리의 맨발 걷기는 그래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책으로 정책화되고 널리 국민들의 건강운동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님께 그러한 구체적인 각종 암과 각종 질병들의 치유 사례들과 그 이론들 및 생리적 구조적 치유 효과들에 근거하여 왜 맨발 걷기가 국민건강운동으로 또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더욱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보고가 끝나자 김용익 이사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과 함께 접지 관련 연구 논문이 미국 등에 몇이나 발표되었는지를 물으셨고 의례적 일 수도 있지만 잘 검토해 보겠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맨발 걷기의 전파 계몽과 확산을 통해 맨발 걷기와 접지를 통한 치유의 기록을 쌓아 나가면서 저희들의 맨발 걷기가 일면 서울시와 시의회의 협조를 통한 청계천 맨발길의 조성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접근성을 높여가고 또 일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책당국의 국민건강정책화의 수용을 통해 진정 질병의 고통 없는 구원의 건강세상 건설을 향한 새로운 국민건강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갔으면 합니다.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장자호수공원에서 맨발 강의 중 위암의 치유의 원인을 설명한 박동창의 맨발 강의 142, 맨발 걷기의 항산화 효과, 암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유,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맨발 강의 2와
박동창의 맨발 강의 143 맨발 걷기의 혈액 희석 효과, 심혈관 내질환, 노화의 예방과 치유,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맨발 강의 3을 아래에 올려드리니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